채널A 돌직구 쇼인데 아주 난리예요. 네.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좀 많은데. 괜찮아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몇몇 패널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네. 좀 나아졌지 않냐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교체가 안 된 분들이 여전히 활약이 커서 제가 오늘 그래서 김병민 씨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다고 네, 해주세요. 모시고 왔어요. 네네. 이분이 참 미묘한데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달변가고 이미지가 굉장히 바른 청년 같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라서 네네.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름 막 이렇게 논리를 갖춘 것처럼 장황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뜯어봐야 돼. 뜯어보면 하도 안 맞아. 하도 안 맞아. 약간 좀 고급 스킬이 네.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저와 종편을 보고 있는 인턴분들도 김병민 씨가 발언을 하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느낌은 안 좋아. 뭔가 이 나쁜 발언인데. 근데 잘 뜯어봐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1월 6일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나와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바른정당에서 9명 의원들 탈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승전 문재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른정당이 이때 탈당을 했어요. 9명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탈당을 막 했고 뭐 이제 뭐 도미노 탈당이 이뤄지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날 그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 패널들이 이 탈당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대담을 나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김근식 교수가 바른정당의 이 회군파, 그러니까 통합파라 그러죠.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된다. 이분들을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럴 거면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 탈당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기껏 명분을 만든 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씨를 출당시켰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었지만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명분이 될 수 없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김병민 씨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의 세력들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허허벌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에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지금 그분들이 바른정당을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명분도 이분이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김근식 씨가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데 명분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박근혜 출당 같은 건 명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부분을 반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이유도 돼요. 이게 뭐야? 그 이유도 됩니다. 뭐냐면 과거의 적폐청산 기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적폐를 규정짓는 과정이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다. 그게 보수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여서 힘을 모을 수밖에 네, 없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딱 들어도 소리구만.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왜냐면 일부 언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지금 이렇게 김근식 교수와 김병민 씨가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왜 나가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석도 있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위기감을 느껴서 바른정당 자체의 어떤 지지율도 너무 적고 위기감을 느껴서 탈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거면 바른정당 의원들 욕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병민 씨가 일단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김근식 교수가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예. 아무튼 간에 대단하네요. 네. 그런 발언을 하나 있었고 살짝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 채널A 돌직구쇼에 나온 11월 13일 날 방송에서 여기에 이승원 기자라는 분이 나와요.
이승원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이신데 네. 이분이 이날 채널A 돌직구쇼가 어떤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야 하면서 나간 날이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들 일파의 주장을 다루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래서 진행자인 이남희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승원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 이제 목덜미나 이런 데가 평소와 달리 그 연초에 여러 장면들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주름도 좀 깊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이제 어떤 노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기침도 예전보다 좀 깊어진 것 같고요. 이런 일단 일감이 들긴 합니다. 예.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뭐 소환을 하느니 구속을 하느니 그런데 이게 노인이 다 됐다. 물론 이런 더 웃긴 건 자기도 너무했다고 싶었는지 물론 이런 부분이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만 노인이 다 됐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네.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남희 그 진행자가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더 다리 아파지기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환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다시 한번 그 진행자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자 합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이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2013년 퇴임 이후에 삼성동에 사무실 차리면서 몇 가지 이제 취미를 좀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사무실 안에 보면 그 자기 집무실 옆에 한쪽 공간을 이렇게 서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자도 쓰고 이제 있는 장면을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갔더니 서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냐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천자를 쓰는데 천자문. 그래서 아니 무슨 천자문은 애들 하는 거지 무슨 천자문을 쓰냐 그랬더니 그 천자가 아니라 하루에 천자. 백자 말고 천자. 네. 그 정도로 하루 1천자를 쓰게 될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천하무의도라는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천하무의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도가 이제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꽤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던 채널A가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1분가량 내보냅니다. 거기다 뭐 깜지 쓰나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승원 기자가 그래서 서해를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뭘 그렇게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하루에 천자를 쓴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야.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승원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튼 이제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 출범할 때부터 시작된 적폐청산 드라이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전 대통령도 이제 서해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모들과 회의에서 메시지도 다듬고 해서 어제 이제 낸 건데 어떤 메시지를 더 낼지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요. 이명박 전 대통령 기침 심해졌다. 막 이게 영상으로 나와. 이보다 더 심해 지금 기침을. 막 기침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막 그래. 코를 뚫어줘야겠구만. 납득할 수 없는 방송입니다. 네. 아무튼간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후보를. 돌았네요 진짜. 이승원 기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근식 씨가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데 명분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박근혜 출당 같은 건 명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부분을 반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이유도 돼요. 그 이유도 됩니다. 뭐냐면 과거의 적폐청산 기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적폐를 규정짓는 과정이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다. 그게 보수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여서 힘을 모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뭐가 맞는 말이야? 누가 들어도 딱 들어도 소리구만.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왜냐면 일부 언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지금 이렇게 김근식 교수와 김병민 씨가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왜 나가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석도 있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위기감을 느껴서 바른정당 자체의 어떤 지지율도 너무 적고 위기감을 느껴서 탈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의도로 그래서 이날 그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 패널들이 이 탈당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대담을 나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김근식 교수가 바른정당의 이 회군파, 그러니까 통합파라 그러죠.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된다. 이분들을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럴 거면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 탈당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기껏 명분을 만든 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씨를 출당시켰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었지만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명분이 될 수 없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김병민 씨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의 세력들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허허벌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에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지금 그분들이 바른정당을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명분도 이분이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거면 바른정당 의원들 욕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병민 씨가 일단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김근식 교수가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야, 아무튼간에 대단하네요. 네. 그런 발언을 하나 있었고 살짝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 채널A 돌직구쇼에 나온 11월 13일 날 방송에서 여기에 이승원 기자라는 분이 나와요. 이승원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이신데 이분이 이날 채널A 돌직구쇼가 어떤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야 하면서 나간 날이거든요. 이례적으로 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들 일파의 주장을 다루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진행자인 이남희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승원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 이제 목덜미나 이런 데가 평소와 달리 그 연초에 여러 장면들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주름도 좀 깊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이제 어떤 노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채널A 돌직구쇼인데 아주 난리예요.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좀 괜찮아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몇몇 패널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좀 나아졌지 않냐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교체가 안 된 분들이 여전히 활약이 커서 제가 오늘 그래서 김병민 씨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다고 네,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참 미묘한데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달변가고 이미지가 굉장히 바른 청년 같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라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름 막 이게 논리를 갖춘 것처럼 장황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뜯어봐야 돼. 뜯어보면 하도 안 맞아. 하도 안 맞아. 약간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와 종편을 보고 있는 인턴분들도 김병민 씨가 발언을 하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느낌은 안 좋아. 뭔가 이 나쁜 발언인데. 근데 잘 뜯어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1월 6일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나와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바른정당에서 9명 의원들 탈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승전 문재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른정당이 이때 탈당을 했어요. 9명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탈당을 막 했고 뭐 이제 뭐 도미노 탈당이 이뤄지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예전보다 좀 깊어진 것 같고요. 이런 일단 일감이 들긴 합니다.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뭐 소환을 하느니 구속을 하느니 그런데 이게 노인이 다 됐다. 물론 이런 더 웃긴 건 자기도 너무했다고 싶었는지 물론 이런 부분이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만 노인이 다 됐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남이 그 진행자가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더 다리 아파지기 수사하면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환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다시 한번 그 진행자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자 합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아니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2013년 퇴임 이후에 삼성동에 사무실 차리면서 몇 가지 이제 취미를 좀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사무실 안에 보면 그 자기 집무실 옆에 한쪽 공간을 이렇게 서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자도 쓰고 이제 있는 장면을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갔더니 서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냐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천자를 쓰는데 천자문. 그래서 아니 무슨 천자문은 애들 하는 거지 무슨 천자문을 쓰냐 그랬더니 그 천자가 아니라 하루에 천자, 백자 말고 천자. 그 정도로 하루 1천자를 쓰게 될